도입부 먼저 중고차 업계에서 일하는 제 지인의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댈러스 외곽에서 중고차 매장을 운영하는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부터 짜증이 잔뜩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매장 구석에 럭셔리 3HR SUV 세 대가 몇 달째 서 있는데 도무지 팔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시승을 해보겠다는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차들이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차종을 말하는 순간 저는 거의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 그 세 대가 그냥 거기 세워져 있다고? 그는 인피니티는 벌써 4개월째 매장에 있고 가격도 2번이나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차를 그냥 지나쳐서 엔진 경고등이 켜진 쉐보레 타오를 보러 간다는 겁니다. 바로 그 통화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전국의 딜러 매장 한쪽에는 거의 종말의 시대까지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된 럭셔리 400 SUV 세 대가 조용히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차들은 역사상 가장 전설적인 오프로드 플랫폼들과 같은 피를 나눈 모델들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차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일반 구매자들이 그 배지 아래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22년 동안 이런 차들을 만져왔습니다. 사람들이 랜드크루저와 지바겐에는 큰 돈을 쓰면서 정작 이 세대는 아무도 파보지 않은 보물처럼 방치되는 모습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1위 차량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추천해온 럭셔리 404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 누구도 큰 고장 때문에 저에게 전화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은 중고시장에서 가장 저평가된 럭셔리 404 세대를 짚어보겠습니다. 랜드크루저급 내구성을 훨씬 낮은 가격에 가져갈 수 있는 차들입니다. 특히 1위 차량은 가장 깊게 다룰 겁니다. 그 차가 겉모습 아래 실제로 무엇을 품고 있는지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은 다시는 중고 404 시장을 예전처럼 보지 못할 겁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탑1 인피니티 QX80 먼저 고급스러운 외관 아래에 전설적인 오프로드 혈통을 숨기고 있는 거대한 럭셔리 SUV부터 보겠습니다. 3위는 인피니티 QX80입니다. 이 풀사이즈 럭셔리 404는 무게가 거의 3톤에 달하고 최대 8명까지 태울 수 있으며 400마력의 출력을 냅니다. 그런데도 동급에서 수리비가 가장 낮은 축에 들어갑니다. 딜러들은 사실상 이 차를 누가 좀 가져가 주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럭셔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거의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인피니티 QX80은 사실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단순한 인피니티가 아닙니다. 인피니티 배지를 달고 있고 가죽 시트와 우드 트림,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닛산 페트롤이 숨어 있습니다. 페트롤의 혈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닛산 페트롤은 지구상에서 가장 검증된 오프로드 플랫폼 중 하나입니다. 중동, 아프리카, 호주에서는 사람들이 정말 험한 환경에서 목숨을 맡기는 차가 바로 페트롤입니다. 사막, 산악, 지형, 침수 구간, 수백 킬로미터 동안 포장도로가 없는 지역에서도 쓰입니다. 구호 단체들이 험지에서 이 차를 사용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엔지니어링이 QX80 아래에 들어 있습니다. 검증된 하드웨어입니다. 2년 전쯤 50대 남성 고객이 있었습니다. 그는 중고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를 사겠다고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2018년식 에스컬레이드 주행거리 7만 4천 마일짜리를 3만 9천 달러에 찾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딱 한 번만 더 다른 차를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식 인피니티 QX 플릭을 보여줬습니다. 주행거리 6만 2천 마일, 가격은 2만 7,500달러였습니다. 크기도 비슷하고 존재감도 비슷하고 같은 V8 파워의 럭셔리 옵션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1만 2천 달러가 더 저렴하고 주행거리도 더 낮았습니다. 그는 저를 보면서 제가 뭔가 수상한 차를 떠넘기려는 것처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결국 QX80을 샀습니다. 그게 26개월 전입니다. 구매 이후 총 수리비는 0달러였습니다. 오일 교환과 타이어만 했습니다. 진짜 오래가는 절약이 바로 이런 겁니다. QX80의 심장은 5.6리터 VKX 신용기 BD V8 엔진입니다. 직분사 방식의 자연흡기 VV터로 400마력과 413파운드 피트의 토크를 냅니다. 고장날 터보차저가 없고
나중에 큰돈이 들어갈 하이브리드 배터리 팩도 없습니다. 변속기는 닛산이 거의 10년에 걸쳐 다듬어온 7단 자동 변속기입니다. 2015년부터 2022년식 모델이 가장 좋은 선택지입니다. 이 시기에는 2011년부터 2013년식 QX 모시용 일부 모델에서 있었던 초기 타이밍 체인 문제도 대부분 정리됐습니다. 2015년 이후 모델의 구동계는 상당히 탄탄합니다. 믿을 만한 엔지니어링입니다. 리페어펠은 QX80을 럭셔리 풀사이즈 SUV 19개 모델 중 신뢰도 1위로 평가합니다. 1위입니다. 연평균 수리비는 $718로 럭셔리 풀사이즈 SUV 평균인 1,117달러보다 훨씬 낮습니다. 경쟁 모델보다 1년에 약 $400를 덜 쓰는 셈입니다. 큰 수리가 발생할 확률도 8%에 불과합니다. 다른 럭셔리 풀사이즈 SUV의 19%와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저렴할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 시장에서 인피니티 배지는 캐딜락이나 링컨만큼의 위상을 갖지 못합니다. 둘째, 연비입니다. 운이 좋아야 시내에서 갤런당 약 15마일 정도 나옵니다. 많은 구매자에게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보죠. 풀사이즈 럭셔리 사제 마사를 보고 있다면 높은 연비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 차를 찾기 시작한 순간부터 말이죠. 현재 중고 가격은 거의 민망할 정도로 낮습니다. 2018년식 QX80 주행거리 약 7만 마일짜리는 2만 4천에서 3만 달러 사이입니다. 비슷한 에스컬레이드는 3만 8천에서 4만 5천 달러입니다. 내비게이터는 3만 2천에서 4만 달러 정도입니다. 1만에서 1만 5천 달러 차이가 나는데 통계적으로는 QX80이 둘보다 더 믿을 만합니다. QX80을 보러 갈 때는 몇 가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시동을 걸 때 타이밍 체인 쪽에서 덜그럭거리는 소리나 윙 하는 소리가 나는지 들어보세요. 2015년식 이후 모델이고 오일 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보통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에 유압식 바디 모션 컨트롤 시스템이 있다면 테스트해 보세요. 이 시스템은 코너에서 차체 롤을 줄여줍니다. 차의 각 모서리를 눌러보세요.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많이 출렁인다면 유압 시스템에 손볼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리비는 약 $1,200 정도 잡아야 합니다. 배터리 전압도 확인하세요. QX80에는 짧은 거리만 주행할 때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지 않는 배터리 관련 특성이 알려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인피니티 QX80은 무엇을 봐야 하는지만 알면 랜드크루저급 엔지니어링을 훨씬 낮은 가격에 제공하는 차입니다. 이 배터리 문제 때문에 방전이 생기고 사람들은 전기 계통 전체가 고장 난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음극 단자 쪽에 신호선과 관련된 간단한 해결책이 있고 내용을 아는 정비사라면 10분 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브레이크 디스크를 보세요. 이 차는 무겁기 때문에 앞 브레이크를 빨리 소모합니다. 디스크가 휘어 있다면 가격 협상에 활용하세요. QX80의 전체 브레이크 작업은 약 $650 정도입니다. 결론적으로 QX80은 닛산 페트롤의 뼈대에 진짜 럭셔리를 씌운 차를 현대 팰리세이드 가격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이 차가 딜러 매장에 버려진 듯 남아있는 유일한 이유는 사람들이 배지에 돈을 더 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QX80이 숨은 보석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음 차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이건 토요타가 사람들에게 알리는 걸 깜빡한 듯한 풀사이즈 사업상사입니다. 톱2 토요타 세코야 2세대 이제 더 유명한 형제 모델들에 가려져 엄청난 가치를 제공하는 토요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위는 토요타 세코이아 2세대입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누군가 토요타 사키스라고 말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사러너, 랜드크루저, 어쩌면 타코마일 겁니다. 세코이아를 떠올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가죽 시트, 열선 및 통풍 시트, 에어 서스펜션, JBL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간 세코이아 플래티넘이 지금 기본형 사러너보다 더 낮은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상한 상황인지 잠깐 생각해 보세요. 2세대 세코이아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생산됐고 큰 기계적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14년 동안입니다. 이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토요타가 플랫폼을 완성해 놓고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2013년 이후 보닛 아래에 들어간 엔진은 5년 7리터 산유R FE VP입니다.
이 엔진은 툰드라와 렉서스 LX 570에 들어간 엔진 계열과 같습니다. 38비알 마력, 461파운드 피트의 토크를 냅니다. 터보도 없고 슈퍼차저도 없고 하이브리드 복잡성도 없습니다. 자연 흡기 방식의 타이밍 체인을 쓰는 무이길이고 토요타가 견인하고 짐을 싣고 오래 버티도록 만든 엔진입니다. 저는 이 엔진이 정기적인 관리만으로 30만 마일을 넘기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약 1년 전 한 여성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큰 가족용 차량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아이셋, 강아지 2마리, 그리고 1년에 2번 작은 캠핑 트레일러를 견인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2019년식 쉐보레 타호, 주행거리 7만 8천 마일짜리를 3만 3천 달러에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2018년식 세코이아 플래티넘 산비쌈, 주행거리 7만 2천 마일짜리를 2만 9,500달러에 찾아줬습니다. 더 고급스럽고 더 강력하고 토요타 신뢰성의 가격은 3,500달러 더 낮았습니다. 3주 뒤 그녀가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에서 몰아본 차 중 가장 편안하다고요. 9개월이 지나도록 단 하나의 문제도 없었습니다. 켈리 블루부크의 오너 평점에서 2세대 세코이아는 신뢰도 5점 만점에 4는 8점을 받습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점수입니다. 그런데 감가상각은 말이 안 될 정도입니다. 2017년식 세코이아 SR5는 신차 가격이 거의 5만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적당한 주행거리의 차를 2만 1천에서 2만 6천 달러 정도에 살 수 있습니다. 토요타가 만든 가장 튼튼한 풀사이즈 6사 플랫폼 중 하나가 50% 넘게 감가된 겁니다. 반대로 2017년식 4러너는 신차 가격이 약 3만 5천 달러였는데 지금도 중고로 2만 8천에서 3만 3천 달러에 팔립니다. 세코이아는 더 넓고 더 강하고 더 편안하고 더 능력 있는 차인데도 수천 달러 더 저렴합니다. 이건 시장의 엔지니어링이 아니라 인기로 가격을 매기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변속기는 토요타 트럭 라인업에서 오랫동안 쓰인 검증된 6단 자동 변속기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10단 변속기도 아닙니다. 하지만 토크 컨버터 방식의 자동 변속기이고 큰 손상 없이 오래 버티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바디온 프레임 구조는 이 차가 최대 7.3400파운드까지 견인하고 실제 오프로드 환경을 견디도록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파트타임 사륜 우동 시스템, 2단 트랜스퍼 케이스, 로우 레인지 기어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2세대 세코이아를 살 때 제가 항상 말하는 체크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5.7리터 V8를 고르세요. 2013년 이후 모든 세코이아에는 이 엔진이 기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이전 일부 SR5 모델에는 더 작은 4.6리터 V8이 들어갔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건 5.7입니다. 검증된 일꾼 같은 엔진입니다. 둘째, 플래티넘 모델의 에어 서스펜션을 확인하세요. 후륜 에어백은 15만 마일 이후 누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컴프레서가 계속 돌아가는지 들어보세요. 계속 작동한다면 에어백에서 공기가 새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수리비는 약 900달러 정도이고 일반 스프링으로 바꾸면 약 600달러 정도입니다. 셋째, 하부 부식을 확인하세요. 특히 미국 북동부 지역에서 온 차라면 더 중요합니다. 세코이아의 프레임은 튼튼하지만 제설용 소금에는 어떤 차도 장사가 없습니다. 남부나 서부 지역에서 온 차를 찾는다면 훨씬 좋습니다. 넷째, 인포테인먼트를 테스트하세요. 이 차의 7인치 터치 스크린은 오래된 시스템이고 주행거리가 많은 차에서는 반응이 느리거나 일부 터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계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상태가 나쁘면 헤드 유닛 교체에 300에서 400달러 정도는 생각해야 합니다. 누가 이 차를 사야 할까요? 랜드크루저 가격을 내고 싶지는 않지만 토요타 신뢰성을 갖춘 진짜 풀사이즈 사카모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시속 80마일로 고속도로를 달릴 때 금고처럼 조용한 차를 원하는 장거리 운전자. 어른도 실제로 앉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사멸이 필요한 가족. 그리고 인기가 없다는 것이 곧 신뢰성이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걸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피해야 할까요? 연비가 조금이라도 중요하다면 다른 차를 보세요. 시내에서 갤런당 약 13마일, 고속도로에서 약 17마일 정도입니다. 3톤짜리 차체의 자연흡기 V8을 얹은 대가입니다. 그리고 최신 기술 대형 스크린,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원한다면 세코이아의 신뢰는 최신 경쟁 모델에 비해 오래돼 보일 겁니다. 2008년에 설계된 인테리어이고 실제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세코이아에 대한 정비 사실 계산은 이렇습니다. 2018년식 세코이아 플래티넘 4바구사를 28,000달러에 삽니다. 그리고 앞으로 20만 마일을 더 탑니다. 그 기간 동안 유지 관리에 아마 4,000달러 정도 쓰게 될 겁니다. 이 가격대에서 이보다 더 튼튼한 풀사이즈 럭셔리 세히 레버세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차들이 실제 오프로드의 혹사를 견디면서도 고속도로에서 편안함을 유지하는지 알고 싶다면 구독해주세요. 앞으로 더 많은 영상이 올라올 겁니다. 자, 이것이 2위였습니다. 이제 1위로 가보겠습니다. 탑3 렉수스 GX T1. 마지막으로 중고 사스바 시장 전체에서 가장 잘 숨겨진 비밀, 사실상 전설이 변장한 듯한 차량을 보겠습니다. 이 럭셔리 4색사는 제가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잘 숨겨진 보석이라고 생각하는 모델입니다. 토요타의 가장 전설적인 플랫폼 중 하나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30만 마일을 흔하게 달리는 튼튼한 VBA를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플랫폼 형제 모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팔립니다. 제가 이 차를 처음 추천하면 거의 모두가 의심부터 합니다. 그런데 한번 몰아보면 바로 이해합니다. 1위 렉서스 GX 460입니다. 렉서스 GX 460이 정확히 어떤 차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이걸 이해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GX460은 정장을 입은 토요타 랜드크루저 프라도입니다. 같은 바디온 프레임 플랫폼, 같은 상시 사륜 구동 시스템, 잠금 기능이 있는 토센 센터 디퍼렌셜, 같은 로우 레인지 트랜스퍼 케이스, 어디든 갈 수 있도록 설계된 동일한 철학. 여기에 렉서스 가죽, 렉서스 방음, 렉서스 조립 품질, 그리고 토요타가 오래 달리도록 만든 V8이 더해진 차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프라도 기반이라는 점입니다. 엔진은 4.6리터 URFE 마크 1으로 3.16 마력과 329파운드-피트의 토크를 냅니다. 자연 흡기입니다. 터보차저도 없고 복잡한 구조에서 오는 골치 아픈 문제도 없습니다. 엔진 수명 동안 버티도록 설계된 타이밍 체인을 사용하고 10년 넘게 검증된 6단 자동 변속기와 맞물립니다. 이 엔진 계열은 툰드라, 세코이아, 렉서스 LX 570에 들어간 5.1리터 V8과 관련이 있습니다. 토요타는 포기하지 않는 V8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압니다. 그리고 중형 럭셔리 SUV 영역에서 이것은 그들의 걸작입니다. GX460의 일반적인 수명은 제대로 관리했을 경우 25만에서 30만 마일입니다. 일부 오너들은 40만 마일까지 달렸다고 보고했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2012년식 GX를 가지고 있는데 주행거리가 32만 8천 마일입니다. 그는 매일 그 차를 탑니다. 엔진도 원래 엔진, 변속기도 원래 변속기입니다. 그냥 탱크 같은 차입니다. 그런데 더 말이 안 되는 부분은 가격입니다. 2017년식 렉서스 GX460 주행거리 8만 마일짜리는 약 2만 8천에서 3만 4천 달러입니다. 비슷한 주행거리의 2017년식 토요타 4러너 리미티드는 3만 2천에서 3만 8천 달러입니다. 더 강한 엔진, 더 고급스러운 실내, 진짜 럭셔리 옵션, 같은 오프로드 DNA를 가진 렉서스가 토요타보다 더 쌉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렉서스가 토요타보다 저렴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험한 사박산사를 찾는 사람들은 렉서스 배지를 보고 지나칩니다. 렉서스를 고속도로용 고급차로만 생각하지 산길을 달릴 차로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럭셔리를 찾는 사람들은 GX를 지나칩니다. 차가 고급 클럽 주차장보다는 오지에 더 어울려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시장 사이에 끼어서 양쪽 모두에게 무시당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기회입니다. 약 18개월 전 은퇴한 엔지니어 고객이 있었습니다. 매우 분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중고 랜드크루저를 원했습니다. 예산은 4만 달러였습니다. 제가 가격을 보여줬습니다. 주행거리 8만 마일 정도의 200 시리즈 랜드크루저는 5만 5천에서 6만 5천 달러였습니다. 완전히 예산 밖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만약 토요타의 같은 엔지니어링 철학을 가진 차가 있고 진짜 로우 레인지 시각시 시스템과 같은 계열의 V8 엔진, 렉서스 럭셔리까지 갖췄는데 3만 달러 정도에 살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2018년식 GX460 주행거리 6만 5천 마일짜리, 가격 3만 1,200달러짜리를 보여줬습니다. 그는 차를 구석구석 살펴보고 고속도로에서 몰아보고 임도까지 달려본 뒤 웃으며 돌아왔습니다.
그 주에 바로 샀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었을 때 그 차는 11만 2천 마일을 달렸고 기계적 문제는 0건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이랬습니다. 이건 토요타가 랜드크루저와 경쟁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지 않았으면 하는 차네요. 리페어 펄은 GX460의 신뢰도를 럭셔리 중형 SUV 상위 5위권 수준으로 평가합니다. 연평균 수리비는 $770입니다. 럭셔리 중형 SUV 평균은 $807이고 전체 차량 평균은 $652입니다. 큰 수리가 발생할 확률은 9%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GX의 수리가 필요할 때 그 아래에는 대부분 토요타 부품이 있습니다. 독일차의 비싼 특수 부품값을 내는 게 아닙니다. 워터펌프는 $500에서 $700 정도입니다. 전체 브레이크 작업은 약 $400입니다. 렉서스 배지를 달고 있지만 비용 구조는 토요타 트럭에 가깝습니다. GX460의 상시 사륜 구동 시스템은 토센 제한 슬립 센터 디퍼렌셜을 사용해 앞뒤 차축의 토크를 배분합니다. 여기에 진짜 로우 레인지가 있는 2단 트랜스퍼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건 가벼운 비정도를 대비한 전자식 AWD가 아닙니다. 트레일, 바위, 모래, 진흙, 눈길을 감당할 수 있는 진짜 오프로드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크롤 컨트롤과 센터 디퍼렌셜 잠금 기능까지 더하면 GX460은 사람들이 2배 가격을 주고 사는 많은 차량보다 오프로드에서 더 강합니다. GX460을 살 때 제 체크리스트는 이렇습니다. 첫째, 도장 벗겨짐을 확인하세요. 특히 2010년부터 2015년식 모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모델에서 도장 접착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둘째, 서스펜션을 점검하세요. 앞쪽 로어 컨트롤 암부싱을 보세요. 주행거리가 많은 차에서는 이 부품이 닳아 요철을 지날 때 덜컹거리는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교체 비용은 약 $600에서 $800입니다. 셋째, 오일 소모를 확인하세요. 1URFE는 전반적으로 훌륭한 엔진이지만 일부 고주행 차량은 3,000에서 5,000 마일마다 약 1쿼트 정도의 오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시승 전에 오일 레벨이 낮다면 오일 소모 습관에 대해 꼭 물어보세요. 넷째, 차고에 보관했고 정비 주기를 잘 지킨 오너의 차를 찾으세요. GX460은 꼼꼼한 오너들이 많이 탔던 차입니다. 교외에서 잘 관리된 차량을 찾는다면 사실상 중고 가격에 새 차 같은 차를 사는 것과 비슷합니다. 누가 GX나 60을 사야 할까요? 현실적인 가격에 랜드크루저 엔지니어링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오프로드를 즐기지만 일상용으로도 편안한 차가 필요한 사람. 큰 수리비 없이 15년은 탈 수 있는 차를 원하는 가족. 그리고 사러너 가격 거품에 지쳐 더 적은 돈으로 객관적으로 더 좋은 차를 사고 싶은 사람입니다. 누가 피해야 할까요? 성인이 편하게 앉을 사멸이 필요하다면 세코이아나 LX570을 보세요. GX에도 사멸은 있지만 좁습니다. 연비가 중요하다면 GX도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시내에서 갤런당 약 15마일, 고속도로에서 약 19마일입니다. 세코이아보다는 낫지만 여전히 좋은 연비는 아닙니다. 최신 인포테인먼트와 운전자 보조 기술을 원한다면 구형 GX의 신뢰는 오래돼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2010년부터 2019년식 모델은 신형 크로스오버와 비교하면 기술적으로 뒤처져 보입니다. GX460에 대한 제 최종 결론은 이렇습니다. 누군가 제 머리에 총을 겨누고 앞으로 10년 동안 어떤 상황에서도 탈 수 있는 중고 럭셔리 4기매 하나를 골라라. 총 소유비는 낮고 진짜 오프로드 성능이 있으며 토요타 신뢰성을 갖춘 차여야 한다고 말한다면 저는 렉서스 GX460을 고르고 뒤도 돌아보지 않을 겁니다. 중고 럭셔리 4픽4사 시장에서 이 차만큼 저평가된 차량은 없습니다. 마무리 마지막으로 왜 이 세대가 내구성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똑똑한 선택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답은 이렇습니다. 시장은 버렸지만 정비사들은 절대 버리지 않은 럭셔리 6farm 세대입니다. 인피니티 QX80, 닛산 페트롤의 본질을 숨긴 차이며 튼튼한 5.6리터 우빌과 낮은 수리비를 갖춘 모델입니다. 토요타 세코이아 5.7리터 푸어나우를 품은 가족용 요새이면서 사람들이 존재를 잊은 것처럼 감가가 크게 진행된 차입니다. 그리고 렉서스 GX460, 렉서스 배지를 단 랜드크루저 프라도이며 시장이 아직 정체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서 사러너보다 더 싸게 팔리는 차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두 배 비싼 차들보다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럭셔리 사업행사 세대를 알게 됐습니다. 다음에 영업사원이 독일산 리스 반납 차량이나 비싸게 책정된 타호 쪽으로 유도하려 한다면 여러분은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22년 동안 수많은 차들이 왔다가 사라지는 것을 봤지만 제 존중을 얻은 차들은 바로 이런 모델들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자동차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 구독해주세요. 저는 딜러들이 여러분이 몰랐으면 하는 진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안전 운전하세요. 차를 잘 관리하면 차도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믿거나 말거나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행동 유도,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채널을 계속 지켜보고 성장시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번 분석이 중고 사액사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주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딜러들이 숨기고 싶어 하는 자동차 업계의 비밀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오래 버티는 차에 투자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차량들에 대한 다음 심층 분석도 곧 찾아옵니다.